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 전개를 건너뛰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혼란스러웠을 텐데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좀 내용 착각을 해가지고 위기부터 촬영을 했는데 이제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개 부분부터 보게 되면 자 일단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자 근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몇 살이래요? 45살인데 젊은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서 당대 이제 농촌의 현실 이거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제 덜하진 않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젊은 축이라는 걸 보아서 이제 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고령화되었구나,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보면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해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분뇨가 뭔지 알죠? 이제 그 대소변을 이제 거름으로 쓰는 거죠.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의 자석이 있었으나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분뇨를 퍼가지고 이제 그 농작물에 이제 비료로 준 이 역할을 누가 다 한 거예요? 황만석이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동네 이제 굳은 일을 혼자 다 하고 살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자 군말 없이 했다. 그냥 벙글벙글 웃는다라는 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하는 거죠. 어떤 성격? 매우 겸손하고 성실하고 낙천적인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망그이가 있었으며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그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자,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는 사람 또 누구예요? 여씨 노인이죠.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자, 이제 황만근의 역할 보세요. 어떻게 나누어 줬다? 공평하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죠. 황영석처럼 자, 이 황영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금이다. 여기서 보는 이제 모습이었대요. 황영석은 굉장히 본인한테 먼저 유리하게 하는 거니까 이기적인 반면에 황만근은 이제 공평하고 이제 그 다음에 특히 여씨 노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배려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걸음을 더 가져다 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따뜻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난 보면 망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자, 또 알게 되는 인물들. 아이들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죠.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어가며 가누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그냥 바보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이제 자연의 이치 아니면은 어떤 공평무사한 그런 원리를 황만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화한 이들 두고도 명약관화라는 게 뭐예요?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황만근을 들먹였다. 망그이도 알기이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며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줄거리 가봅시다. 황만근가는 자 이제 노래죠. 황만근의 사연을 담은 짧은 가사의 노래이다. 이 노래에 따르면 황만근은 이름이 만근산에서 유래했고 자 이름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렸을 때 잘 넘어졌으며 혀가 짧아 발음이 불분명하다라는 이제 어릴 적의 일화 들려주고 있습니다.
황만근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이다. 황만근의 어머니는 황만근이 뱃속에 있을 때 전쟁으로 남편을 여의고 8달 만에 황만근을 낳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사를 돌볼 줄 모른다. 자, 이제 황만근의 누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황만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여자는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사주고 같이 산 지 7달 만에 아들을 낳은 다음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황만근의 짧은 기간이나마 이제 아내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자 입맛이 까다로워. 자 조소는 이제 어머니죠.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황만근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배려심이 남달랐는지를 알 수 있죠.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집에 끼어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컴마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일종의 반찬이 되는 것들 있겠죠. 동네에서 이따금 잡은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이제 죽이는 거죠.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제 아들과 어머니 이제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한 거죠.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 꼴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만큼 이제 맛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가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이제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려서 요리를 매우 잘 했다라는 거죠.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얘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염습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의 몸을 닦는 거고, 산역이라는 거는 이제 그 땅에 묻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굳은 일은 이제 누가 다 도맡아 있다라는 거예요. 황만근이 이제 다 도맡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얼마나 남을 위하는 성격인지 배려심이 남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이제 동네 일인 경우에 대가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반값인 경우에 뭐 다른 사람의 농사를 하는 경우죠. 제값이면 이제 경운기와 함께 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는 거죠. 공지사가 따랐다.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상징 끓이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자 이거 누가 이렇게 해요? 황재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황만근한테 마을 사람에게 고마워해라. 너는 우리 마을 아니면 굶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황만근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는 이런 이제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황만근은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낙천적이고 이제 매사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천진난만한 성격 볼 수 있죠.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러니까 계속 고쳤으나 정말 이제 고물 중에 고물이지만 고쳤었다라는 걸 통해서 정말 알뜰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다만 자 이제 여기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이제 내용이 반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황만근의 이제 이런 좋은 성격을 이야기했다면 그 이해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황만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어쩌다 동네에 애경사가 있어니까 슬플 애자 이제 경사죠. 그다음에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의 죽음과 관련이 되죠. 고꾸라진 그를 떠매어 집에 데려다 뉘어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뭘 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 솥에 넣어 삶아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어서 떠매기를 싫어했다. 마당이나 길섭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이게 뭐예요? 그 황만근의 이제 술버릇이죠.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자는 거죠.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며 길에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으며 꼭 이제 포금을 했다라는 거죠.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다. 그래서 황만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어떻게 부축하고 이제 집에 데려오는 게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되었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며올 수도 있게 됐다. 부축했다, 업었다, 발로 찼다. 뭐 일종의 점칭의 방식인데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죠. 난 보면 자 민씨는 어느 겨울날 신대 1위의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마신 낮술에 취해 일찍 집에 돌아왔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깨니 어느새 밤의 어스름이 작년의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 서럽게 내려와 있었다. 느닷없이 찾아든 정한의 이제 감정이죠. 한스러운 감정에 힘이 빠진 민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때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민씨는 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버지, 임마, 퍼뜩 일어나라. 이다. 황만근의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임마라는 일종의 비속어를 쓰고 있죠.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좀에만 더 앉아있자. 내 네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않카나 해서 이제 그 7달 만에 이제 떠나간 그 이제 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간 그 부인에 대한 이제 애틋한 감정이죠. 그것은 40을 넘긴 사내의 어리광 같았다. 너는 우째 맨날 술을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얘다.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야? 황만근의 아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라고 부르고 있죠.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고마 밥맛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를 굉장히 수치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님 내가 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네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동네 아이들이 너를 무시한다.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수염만 어른이가 내가 창피해 죽겠다.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 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마 그만이지. 남 쳐다볼 게 뭐 있노. 그냥 내가 일해서 내가 알아서 밥 먹으면 그만이지.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있다 없다.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감기까. 니 자꾸 이카만 할매한테 일러준다. 할매 부를까? 아이고 제가 고마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들님요. 일날게요. 제발 어머니만 부르지 마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이제 직접 인용을 했죠. 여기 잠깐 내용 정리합시다. 이 부자가 나누는 대화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 간의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그 기분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게 바로 요거죠. 뭐예요? 상하관계가 전복되어 보인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너라고 부르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부딪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2인 3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민씨는 자 민씨 등장합니다.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그 부자가 삼강오륜을 모르는 별종인가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하는 건가 하면서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 이제 뒤바뀐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삼강오륜 기본적인 어떤 이제 덕목을 모르는 집안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터져나온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 뒤 어쩌다 민씨가 소년과 만나게 되었을 때 민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저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다. 하여튼 민씨는 그 일 이후로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황만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그는 경운기 징칸에 늘 한 말짜리 술통을 끈으로 묶어 싣고 다녔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는 늘 술을 채워두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늘 술을 채워두는 정말 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거죠. 그는 밥을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의 얼굴만한 양은 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부어 반을 마시고 밥을 먹은 뒤에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죠. 들리를 나가는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앞에 이제 메뉴가 나왔었죠. 보게 되면 그 아들 이제 어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온갖 이제 재료를 챙겨서 직접 다 재료를 손질해서 요리를 하지만 본인은 뭐 먹고 있어요? 라면 하나지. 그러니까 황만근은 좀 이제 그 본인을 챙겨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봉지를 뜯기 전에 막걸리 반 양푼, 봉지를 뜯어 물을 붓듯 흔든 생라면을 삼키다시피 먹고 나서 다시 반 양푼, 저녁 때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마루에 앉아 한 양푼이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막걸리를 마시는 거죠.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며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동네 남정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벌이는지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동네를 돌며 커다란 코와 귀로 주의 깊게 살피다가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은 고꾸라질 때까지 무량이 되는 것이었다. 무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나 다음날 새벽이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반 양푼 뒤 식사 그리고 반 양푼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가족들에게는 늘 끔찍하게 챙기지만 본인은 거의 이제 술로 이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제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본 부분이 아니죠. 선생님이 여기부터 봤으니까 내용을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국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이게 술을 마시려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군청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테인리스 물잔이 2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그러니까 잔을 계속 이제 돌리는 거죠. 술은 있는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술잔이 없는 거죠.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 씨에게는 좀 빠른 듯 했지만,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그래서, 자, 이거 누구에 대하냐면 이제 그 이장의 발언이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다. 집에 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지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다. 그래가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경운기도 길게 행진을 하면서 자 경운기도 군청까지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다.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마을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경운기를 몰고 와라. 군청까지 가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뒷내용을 이제 먼저 보긴 했지만 참석한 사람은 누구뿐이었어요? 황만근 뿐이었죠.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 씨가 물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기운기도 없다 아마 농사꾼이 아니지걸. 그런께 민 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에 꽃 밑송인가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어디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 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 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 이기지. 민소까지는 경운기를 끌고 가는 동 버스를 타고 가는 동 하고 그 다음에는 기운기를 같이 타마 되지 까이꺼. 그런데 민 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 걸기 대회에 나갈라고 했어. 아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빚이 많다라는 거죠. 또래인 황원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어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자 부채 반복되죠. 아이고 그나마 우리들 다 합체가 아니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부채는 이렇게 왜 도우미요 부채 뭐 있어요? 더울 때 붙이는 부채 있죠. 그거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된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날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다니는 사람이 두세 대였다. 그러니까 빚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그러니까 보증 서는 거 알죠? 한 가구가 파산을 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A라는 집에서 이제 그 빚을 못 갚아서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보증을 선 B집에서 요걸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파산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 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농가의 부채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했고 이제 보증 제도로 인해서 이제 농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간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한테 들리기나 하겠나. 질국 다 뺏기고 나왔는 거 아니요. 뺏어봤자 저들한테도 남는 게 없을 낀데 암만 빌빌하는 닭이라도 닭 모가지를 비틀만 인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그러니까 농민을 그렇게 쥐어틀면 결국에는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예요? 농업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전부 다 손해라. 전부가 아니지. 걔들은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면 된게 우리사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걔들은 까딱 마이지. 그러니까 그 높은 데 사는 양반들을 비판하는 거죠. 우리나라 농촌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뭐하면 그만이다. 수입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장의 통고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자리는 끝났다.
마을 회관에서 술잔이 오간 뒤 항용 있는 노래방 타령도 없었다니까. 항상 있는 그 노래방 타령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만큼 이제 심각한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황만근은 그 와중에서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다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며 핀잔을 들었다. 마을 회관 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두던 민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자, 내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소양이 없어. 보나마나 내일 융자 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수거치 건농사 짓는 놈들이나 및 올까 망그이 자네같이 똑부러 짓는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기라. 그러니까 뭐래요?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장이 충동질을 하는 거죠. 자네 경운기 같은 헝경운기에다 농사 짓는 놈 다지기라고 써 붙이고 달아가야 된단께.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황만근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 보게 되면 황만근을 앞세우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을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